차량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고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하는 법입니다. 부품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연유로 정비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수급이 필수. 어떠한 차량을 선택해 도입하고 나서 운행에 들어간 것으로 끝맺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선에서 운행하는 것과 같은 영업용 차량은 적어도 내구 연한이라는 틀 안에서 최대한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큰 이상 없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수급은 신차 생산에 있어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데, 완성차를 내놓아야 할 때 협력사 등으로부터 각종 부품들을 받고 최종 작업을 거친 뒤 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망이 부실해지거나 공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은 실제 수급망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채널에서는 이전에 위와 같은 타이틀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분명히 서로 다른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수급 등 사후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해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다는 것. 다른 버스까지 포함하면 수입산도 피해가지 못했던 게 수급 문제입니다. 승객들이 지금도 큰 이상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운수사가 차량을 최소한 유지 보수해가면서 운행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정비가 아니랬다면 그것은 운수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정비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조차 수급망이 부실해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버스든 철도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자일 대우버스의 모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BS 시리즈로 일컬어지는 모델이 주로 운행되고 있었고, 고속시외버스나 전세버스는 FX나 BX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대우버스는 감속 능력은 부족하지만 힘이 강하고 묵직한 승차감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부터 잔고장이 여러 차례 보고되는가 하면 내외부 부식이 일어나거나 감속 능력 강화 부재 등 타사에 비해 떨어지는 품질로 인해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우버스의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신차를 다른 모델로 선택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일찌감치 단점을 알게 된 운수사에서는 모델이 변경된 시점 전후부터 대우버스를 도입하지 않기도 했는데, 오리지널 고속버스 운수사는 FX가 출시되고 나서 천일고속이 시범적으로 적은 대수를 도입해 잠깐 운행한 것을 제외하면 대우버스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KD 운송그룹이나 경북고속, 그 밖에 다른 운수사들이 대우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2020년대 대우버스가 공장 정리 수순을 밟았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우버스 모델을 들이는 방법이 막히는가 하면 사후 서비스 공백까지 빚었습니다. 도입된 지 몇 년 안 된 버스까지 꼼짝없이 부품 수급이 어느 날부터 어려워지면서 기존 차량에 있던 부품을 떼다가 이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닌 전혀 다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후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곤란해졌습니다. 201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썬롱은 듀에고라는 모델을 통해 기존 카운티와는 차별화되는 폭넓은 전장 7m급 버스를 선보이면서 신선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버스라고 하지만 커민스 엔진을 사용하고 국산 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사양까지 내걸었다는 것이 특징. 그러나 듀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 결함이 여러 개 발견됐고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사항들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썬롱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을 뺐고, 그나마 국내 차종 부품과 호환이 되는 부위라면 약간의 개조를 거쳐서 정비를 한 뒤 운행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한 운수사는 이미 다른 차량으로 조기 대차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썬롱이 한창 국내에서 영업하던 시절에도 부품이나 정비망 등 불만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썬롱은 적어도 7m급 버스 시장에 안착하기는커녕 다시 국내 브랜드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말았고, 나중에는 극소수만 듀에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듀에고와 같은 다른 수입산 차종도 수급 문제에서 역시 쉽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2000년대 서울시내버스에서 운행된 적이 있는 209 굴절 버스도 피하지 못했고, 독일 MAN의 차종도 창문을 수리하기 위해 유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수의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2층 버스 등에서는 치명적인 엔진 결함과 시동 꺼짐 등이 보고됐습니다. 그나마 MAN은 트럭 부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고 브랜드 공백은 없습니다. 강릉 시내버스에 도입된 포톤 전기버스도 배터리 수급에서부터 애를 먹었고, 다른 중국산 전기버스도 AS 공백 등이 일어나면서 정비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케이진 커머셜로 재탄생한 곳이지만 에디슨 모터스도 이번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2년 당시 재무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었던 에디슨 모터스는 부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차량 생산 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공장 셧다운 위기까지 불거졌던 에디슨 모터스는 협력사들의 부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2022년 6월 기준 공장 가동률은 30% 이하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시절 내놓았던 스마트 087과 같은 중형급 전기 조상 버스는 최근 부속품을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스마트 087과 093이 적어도 2024년 C 시리즈 출시 이전까지는 생산됐던 모델이란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유지보수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 해당 중형급 버스는 반조립 모델이지만 사실상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차량이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사라지고 케이진 커머셜 체제 속에 있으나 반조립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체 개발을 거친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1m급 전기 저상 버스도 지금은 C110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제의 철도 차량 제작사라는 꼬리표가 제대로 박혀있는 다원시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서울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양주 옥정 연장분, 8호선, 9호선, 신안산선, 한국철도공사의 ITX 마음 잔여 분량에 대한 제작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이전부터 불거졌던 납품 지연 장기화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노후 열차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 이후에는 신규 입찰 계획을 하는가 하면 한국철도공사의 일반 열차는 무궁화호를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무궁화호 객차는 20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적기에 신차로 교체하는 게 필요했지만 무궁화호를 대체해줄 ITX 마음의 모든 편성이 제때 납품되지 못하면서 당초 구상했던 일반 열차 공급부터 문제가 발생. 그러나 노후 열차를 리모델링해도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 법.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지금처럼 신형으로 완전히 교체하기 전 차체 프레임 균열이나 파손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무궁화호 객차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기존 무궁화호 객차를 관광열차로 개조한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원시산 열차는 이미 질적인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아무튼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와는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원시스산 열차를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지만 리스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개조를 통해 다른 기업의 장비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부위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힘들어집니다. 다원시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상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체 부품 수급 이상으로 이어지고 결함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다원시스산 열차에 대해서는 일부 객실에 설치된 화재 감지 장치가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산 완성차가 운행되는 범위는 주로 수도권의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을 다니는 ITX 마음을 제외하면 서해선 광역전철에서만, 그 외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4호선, 7호선에서 운행되고 그 가운데 7호선은 로인산도 섞여 있습니다. 부품 수급에 이상이 생겼다면 본선 운행을 시작한 지 고작 1, 2년밖에 되지 않은 요즘 세대 열차마저도 유지 관리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납품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협력사들은 다원시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한 업체는 다원시스가 선금 70%를 받아놨음에도 지난해 4월부터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협력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2025년 8월 당시에 밝히면서 다원시스가 당시에도 전동차를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협력사로부터 물품 공급이 되지 않았고 다원시스의 대금 지급 없이는 납품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25년 정도는 써야 할 전동열차가 벌써부터 공급망 공백이라면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만나는 기차도 피할 수 없습니다.